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속도와 가속도와 미분인데요. 첫 번째 평균 속도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볼 거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예제 1, 2, 3, 4번을 문제를 풀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변화율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예제 5, 6, 7번을 풀면 오늘 수업은 끝나요.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첫 파트 평균 속도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라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일단 표현이 어떻게 들어가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지금 X라고 한다면 그 X가 T로서 표현되는 거니까 X를 FT라고 갖다 놓고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랬을 때 첫 번째 내용, 시각 T에서의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래. 근데 그 평균 속도는 우리는 여기서 써져 있는 대로 거리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구하겠다라는 소리야. 근데 평균 변화율 우리가 지금 미분 정의를 배웠을 때 생각하면 얘는 결국 두 점의 기울기만 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두 점의 기울기요. 그럼 두 점의 기울기는 결국 FT 플러스 델타 T에서 거기서 FT가 빠질 거고, 그거를 델타 T, 원래는 T 플러스 델타 T에서 마이너스 T를 해주니까 이렇게 살아서 델타 T분의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우린 두 점의 기울기로 표현해주는 게 평균 속도예요. 두 번째,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재. 근데 그 속도는 거리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말하기 때문에, 그럼 우린 순간 변화율은 우린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그 t라는 시각에서의 구하자, 그럼 즉 미분을 하자라는 걸로써 f'(t), 즉 위치를 미분하면 결국 속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본대. 근데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라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럼 얘도 순간 변화율이니까 결국 미분계수가 될 건데, 누구의 속도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니까 속도를 다시 미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를 f'(t)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란 소리입니다. 아래에서 항구정 표시는 한 번 정도 볼 거예요. 물리에서 배웠겠지만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요. 즉 방향이 없어요. 하지만 크기만을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상으로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는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며 그 말을 자체를 우리는 다시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두 번째, 이제 이 속도에 대해서 속도의 부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속도의 부호로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양수이면 그때 수직선 위를 원래 있던 움직임 그 방향의 양의 방향으로 원래 있던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속도가 음수이면 그때는 음의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속도가 0이면 그때는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정지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첫 번째 하나, 또는 정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세 번째 용어 한 번 더 볼게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요, 우린 등속 운동이라고 할 거고, 그 등속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것을 말합니다. 최종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금 다시 어떤 위치가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ft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요. 이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었어요 라고 표현해서 원래 2' 이렇게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가 지금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 이렇게 지금 위치가 t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때 t는 2였을 때 이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이게 1번 문제였어. 근데 우리가 지금 속도를 구하려면 방금 뭐 배웠어? 위치를 미분해주면 t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속도였다고. 그러면 속도는요, 얘는 지금 미분해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2t 거기에 지금 플러스 9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다시 속도를 미분해주는 게 가속도였겠죠. 그럼 얘는 지금 6t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2요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근데 1번 문제에서 뭐야, t가 2였을 때 라고 있었으니까 결국 1번 문제의 답변은 지금 속도에 2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v2. 그러면 얘는 지금 12 마이너스 24 거기 지금 플러스 9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가속도도 2를 대입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는 12 마이너스 12, 그러면 얘는 0이요 이렇게 해서 1번 답은 지금 속도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말할 거고 가속도는 지금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됐냐? 출발할 때를 제외하고 점 P가 원점을 지날 때의 시각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부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 2번 질문이 위치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속도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가속도에 대한 질문인지 이 세 가지 중에 뭘 판단할 건지 보고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출발할 때를 제외하고 점 P가 원점을 지나갈 때의 시각이라는 건 이 원점을 지난데 그럼 그때 걔는 위치에 대한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즉 위치가 원점이랬으니까 0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번 문제의 풀이가 들어갈 거라고. 그럼 이때는 위치식인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거기에 플러스 9t 얘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고, 그럼 이때 t에 지금 t제곱 마이너스 6t 거기에 지금 플러스 9는 0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t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t는 0 또는 3인데 원점을 지날 때의 시각을 구하세요. 근데 언제를 제외하고 출발할 때 제외하고, 그럼 출발할 때는 0초니까 결국 지금 2번의 답은 지금 이게 1번 답이었으면 2번의 답은 그때의 시각이랬으니까 즉 t가 3이었을 때 원점을 지나가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있어. 근데 이때 얘도 지금 결국 위치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속도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가속도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우리는 지금 속도에 대한 거였고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 갖고 따지는 거랬잖아. 그러면 결국 지금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얘를 보겠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 세 번째 과정에서 보니까 얘가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12t 거기에 지금 플러스 9인데 얘가 지금 3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고 그럼 얘는 지금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럼 얘는 지금 1과 3에서 지금 부호가 뿔, 맞뿔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두 번이나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t가 1일 때 또는 t가 3이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 FT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5T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0에서부터 3까지에서의 점 P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속력이라는 자체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똑같았고 그럼 우린 속도는 일단 위치를 미분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미분한 속도부터 표현한 3t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t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인데 이거에 뭐를 해준다? 절대값을 씌운다. 즉 속력은 저기에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니까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요 이렇게 돼 있는 절대값 이거를 말하면 이때 이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정의역을 알려줬죠. 0에서부터 t가 3까지 해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황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주면 절대값 3에 t제곱 마이너스 2t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절대값 3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갖다 그려보면 1, 마이너스 8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원래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거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지금 그려졌을 건데 근데 거기서 지금 뭐 해줬어? 절대값을 씌워줬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위로 튀어나오게 그래프가 그려지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정의역이 0에서부터 3까지래.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했으니까 그럼 이때 3값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네. 그럼 3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지금 1이니까 그럼 3을 대입했었을 때 이때 여기에다가 지금 3을 대입하면 9, 3, 27 마이너스 18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지금 4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때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지금 4인데 그 4값이 실제로는 여기 상태에서 하나 얘가 0이 되는 값을 확인하려고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5가
아니 즉 여기 있던 식이 0이요 이렇게 쓸까요? 그럼 3의 t-1의 제곱이 8인 거고 그럼 t-1의 제곱이 지금 3분의 8 그럼 이때 t-1은 지금 뿔마 루트 3분의 8이고요. 그럼 거기 상태에서 지금 t는 1 뿔마 루트 3분의 8이어야 되는데 3분의 8은요 얘는 지금 루트 3 2점 얼마니까 얘는 1점 얼마 그럼 얘는 2점 얼마니까 그럼 3은 결국 여기 있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3,4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게 지금 절대값 그래프라고. 근데 이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을 찾아있으니까 가장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그러니까 이때 얘 최대값은 속력의 최대값은 8이요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기억부터 보니까 T는 A일 때와 그리고 T는 C였을 때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했어. 근데 운동 방향이라는 건 뭐야? 속도의 부호 갖고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일단 속도의 부호부터 표현하면 A에서부터 B 여기는 지금 플러스 B에서부터 D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럼 이때 A였을 때 속도 운동 방향은 지금 플러스가 되었고 그리고 C였을 때의 운동 방향은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죠. 그럼 이때 결국적으로 얘랑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아 결국 옳은 말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억은 옳아요. 니은 보겠습니다. T는 C였을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지점은 일단 속도가 0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부호가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걸 신경을 쓰겠죠. 부호 바뀜.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T는 C였을 때 지금 0이 아니니까 벌써 얘는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디귿 T는 D였을 때 점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라고 했어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뭐야? 속도를 미분한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잖아. 속도를 지금 우리가 미분한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럼 미분한 그래프에 보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였으면 여기서 극대극소 여기서 파트를 나눠주니까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었으니 가속도의 부호는 여기가 지금 플러스였고 여기서 감소하고 있었으니 여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이게 지금 가속도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때 T는 어디여서? T는 지금 D에서 라고 했으니까 지금 T가 D에서는 D는 여기 있으니까 D에서 지금 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부호는 양의 값이다. 그러면 양의 값이다. 이건 맞는 말. 그러니까 디귿도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요.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는 방법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번 문제는 위치에 대한 그래프래요. 위치. 근데 이 중에서 보기 중 옳은 것을 또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니까 0과 B 사이에서 P의 속도는 T는 A였었을 때 최대이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일단 이제 위치 그래프가 아닌 속도 그래프를 보면 다시 극대극소에서 상황을 나누다 보니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지금 얘는 양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음수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시 양수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그래프라고. 그럼 속도의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면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여기가 지금 B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0에서부터 B까지 해서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요 A였을 때 최대이냐고 했는데 A였을 때 0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최대이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니은 확인하겠습니다. T는 B였을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일단 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걸 찾겠죠. 그럼 속도가 0이냐? 그럼 T는 B에서 속도가 지금 0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지금 틀린 말이 되겠어요. 세 번째, T는 C였을 때 P의 속도는 0이냐? 예, 그럼 속도 그래프 또 아래 있는 그래프 보니까 C였었을 때 지금 C였었을 때 여기가 지금 0 맞겠죠? 아, 그러니까 디귿은 옳은 말. 그리고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T는 D였을 때 점 P의 속도는 양의 값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럼 D였었을 때, 그럼 이 D였었을 땐 지금 여기가 D인 상황이고 그때 속도의 부호는 지금 양수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아, 결국 리을이 옳은 맞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속도와 가속도 문제에서 이제 변화율에 대한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 변화율에 대한 문제 활용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그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t초 후의 관계식을 먼저 세울 거예요. 즉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면 넓이식,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면 길이식,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봤으면 부피식을 먼저 세우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조건을 대입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결국 변화율을 구하냐라고 했으면 그때의 t 값을 대입하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걸로 예제 5번 문제를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서 몇 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봤던 건 그림자 길이를 먼저 표현해 줄 거라고. 그럼 그림자 길이를 나는 LT라고 표현해주면 얘를 T에 대해서 표현해줄 건데,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1.8m가 있었어. 근데 원래 가로수 밑에 있었댔으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뭐 하는데 몇 초 2m의 속도로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걸어간 길이를 2t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가로수가 3m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그럼 그림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물어보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로 보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과 여기에 커다란 삼각형, 이게 지금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도 되겠죠. 3, 여기가 1.8, 그럼 3대 1.8 얘를 닮음비로 표현하다 보면 그럼 18대 32여 좀 더 나눠주니까 3대 얘는 지금 5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대 여기가 지금 5예요 이렇게 길이 비율을 표현하다 보는데, 근데 이때 여기서 실제 길이가 여기가 2t였대. 그러면 여기는 지금 3t가 되는 거고 여기는 5t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아 이때 그림자 길이는 3t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3t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니까 마지막 뭐 하겠다? 얘를 미분한 게 변화율이겠구나.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3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뭐 결국 단위는 미터 퍼 세크요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때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0.5cm씩 길어지려고 할 때, 이때 6초 후에 정삼각형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넓이식을 써주려고 할 거고, 그럼 넓이를 나는 S라고 표현한다면 ST 얘를 표현할 건데요. 이 상황에서 보니까 그림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때 몇 초 0.5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늘어나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여기서 몇 초 0.5씩 늘어났는데, 그럼 0.5는 2분의 1t만큼 늘어났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 한 변의 길이는 3 플러스 2분의 1t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그때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공식인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의 제곱, 그럼 3 플러스 2분의 1t의 지금 제곱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 근데 그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우린 변화율은 S 플레임 T 얘를 미분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 거기에 곱하기 얘를 미분해 주니까 2에 곱하기 1, 3 플러스 2분의 1t에 거기에 지금 뭐 해줘야 돼? 속에 있는 얘 2분의 1t도 미분해줘서 나오니까 곱하기 2분의 1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일단 간단하게 만드니까 2.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루트 3에 거기에 지금 3 플러스 2분의 1t요. 이게 지금 변화율인데, 이때 마지막 순간은 뭐야? 6초 후에 라고 했으니까 결국 마지막 6을 대입하세요 라는 S 플레임 6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4분의 루트 3 거기에 지금 3 플러스 6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지금 3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분의 6 루트 3, 그럼 결국 약분을 해주면 얘는 2분의 3 루트 3이라고 해서 넓이의 변화율은 2분의 3 루트 3, 이번에는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단위를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매초 5mm의 비율로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 때, 이때 4초 후에 고무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또 우리는 부피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럼 부피는 VT 이렇게 갖다 쓸게요. 그럼 얘에서도 상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지금 반지름의 2cm인 지금 9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몇 초 5mm씩 늘어난대. 근데 얘는 센티미터니까 단위를 얘도 바꿔주려고 그럼 얘는 지금 0.5cm 이렇게씩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얘도 반지름이 2분의 1t씩 늘어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 9가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때 그럼 얘 반지름은 지금 2 플러스 2분의 1t니까 그러면 이때 얘 부피는 구부피 구하는 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그럼 이때 r이 2 플러스 2분의 1t에 거기에 전체 세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써줬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변화율 구하래. 그러니까 변화율은 얘를 미분한식 v 프라임 t를 말하는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4 파이에 거기에 곱하기 얘를 미분해 주니까 일단 3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t의 제곱 거기에 곱하기 또다시 얘 속에 있는 2분의 1t 얘를 미분한 2분의 1까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지금 정리하니까 3, 3 약분, 2, 2 약분. 그럼 얘는 2파이에 거기에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t의 제곱이요. 이게 v 플라임 t요. 이렇게 구했을 건데 마지막 얘는 4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 구했으니까 마지막 4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4 대입해서 가니까 2파이 거기에 곱하기 2 플러스 여기에 지금 4가 대입됐었을 때 여기는 지금 또다시 2가 되겠죠. 그럼 2의 제곱.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지금 4의 제곱이니까 16이요. 그럼 얘는 지금 32파이. 즉 부피 변화율은 32파이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퍼 초라고까지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속도와 가속도와 그리고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위치라는 게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st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을 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속도를 구하고 싶었으면 이 위치를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겠어요 라고 해서 이 위치를 미분한 x 플라임 t 얘를 지금 우리는 vt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다시 속도를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해주시면 그게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게 가속도가 되겠어. 그럼 그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한 v 플라임 t를 우리는 at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었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활용 자체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학생들이 꼭 기억해 주는 게 얘가 지금 위치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속도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가속도에 대한 문제였는지 뭐에 대한 문제였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요. 활용. 즉 우리가 방금 제일 마지막에 봤던 활용에서의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그때는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주는 행동은 지금 부피에 대한 식인지 넓이에 대한 식인지 넓이, 길이 그리고 부피 얘에 대한 식인지 뭔지 이거를 식을 먼저 구하시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을 해서 변화율을 구할 거고 변화율 구하실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상황에서는 결국 대입을 해서 최종 답을 찾겠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분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